물질이라고 들어왔는데요. 일단 지각이 뭔지는 아까 얘기했었죠. 지각은 지구 표면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그 지각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각에 있는 물질들을. 어,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네요. 다시 정정하자면 일단 우리가 지각의 구성 물질이 보통 암석인데요. 어, 암석이랑 토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암석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암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기엔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 근데 이 암석과 광물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 광물 뭐 1번 광물이 있고 광물 뭐 2번 광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광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한 가지 종류의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은 다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광물은 어 재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재료? 암석을 만드는 재료라고 얘기해 보면 되겠어요. 광물은 재료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이제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중에서 광물 중에서 굉장히 광물 종류가 많은데요. 뭐 셀 수는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광물 중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석들을 주로 이루는 광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요 광물들은 조암 광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광물 안에 조암 광물이 있는데 암석을 주로 이루는 주요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실험을 같이 했었죠. 조암 광물을 관찰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광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광물들끼리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 광물을 어떤 이 광물 1번 광물인지 2번 광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별 방법이 색깔을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흔 색을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붓기를 보는 게 있고 자성을 보는 게 있고 염산 반응을 보는 게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있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배운 건 이 정도까지입니다. 자, 색은 말 그대로 색이라서 설명을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색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색은 조흔판에 긁어서 나온 색을 우리가 좋은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띠는요, 어떻게 보면 단단한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긁었을 때 붓기가 더 센 광물이 안 긁히고 말이 좀 이상하니까 좀 수정을 할게요. 붓기가 더 무른 광물이 긁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붓기가 무른 애가 더 긁히니까 붓기를 서로 상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석 성질이에요. 뭐 그래서 뭐 당연한 소리라서 그냥 여러분이 추가 설명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염산이랑 반응하는 거는요, 뭐 말 그대로 단어에 적혀져 있어요. 이 돌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게 염산 반응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광물을 구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단원이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암석과 광물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어, 이 암석과 광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암석이랑 광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 둘을 활용을 합니다.
색깔을 바꿔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단원이니까. 얘네 둘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지금 뭐 아마 핸드폰이나 뭐 그런 걸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리튬도 이제 광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어떤 건물도 광물이나 암석으로 지어진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양하게 이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암석과 광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히 퍼다 쓸 수 없다는 거죠. 무한히 퍼다 쓸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덜 써야 해요. 마구 써버리고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약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덜 쓰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도 또 살아야 하니까 적절하게 활용하는 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광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숙자가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한답니다. 재활용은 이미 썼다가 이제 버려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광물의 양이 한정적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암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렉 걸렸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암석이랑 광물은 다른 거라고 얘기했어요. 암석은 돌이에요, 돌. 암석은 돌인데, 이 돌덩어리들이 크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크게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분류 기준은 생성 과정이라고 할게요. 생성 과정이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인데요. 이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이게 퇴적암입니다. 자, 여기서 퇴적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쌓일 수 있는 물질이에요. 쌓일 수 있는 물질이 퇴적물이에요. 쌓이고 굳어진다라는 거를 뭐 두 글자로 하면은 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퇴적암인데요. 퇴적암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쌓여진기 때문에 보통 쌓이는 장소는 강이나 호수 같은데 혹은 바다 아래에 주로 쌓입니다. 강은 잘 안 쌓이네요. 바다나 호수 아래 주로 쌓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느냐? 여기 바닥에다가 차근차근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좀 모래가 매우 많이 들어온 날이 있을 거고요. 또 어느 시기에는 뭐 자갈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어떤 날에는 되게 뭐 그냥 이제 진흙으로 가득 찬 날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평행한 줄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평행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그리고 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기 층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모습을 층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평평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쌓이는 와중에 우연히 뭐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 묻혔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여기에 이제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히면 여기에 묻힌 채로 같이 있을 거니까 이 상태로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친구가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층리가 나타날 수 있고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이 퇴적암의 예시에는 무엇이 있느냐? 퇴적암의 예시는 무엇이 있느냐? 여감도 있고요. 사암도 있고요. 이암도 있고요. 석회암도 있습니다. 석회암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퇴적암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행성 과정에 따른 분류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성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그마가 이제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네,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마그마인데요. 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표로 흘러나와서 식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식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화성암인데요.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요. 지표로 흘러나왔는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표로 흘러나와서 식으면은 일단 주변이 차가우니까 빠르게 식겠죠. 빠르게 식으면은 우리 저번에 설명했었던 방법대로 그 논리대로 얘가 별정의 크기가 매우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화산암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지하 깊은 곳에서 식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지하 깊은 곳이니까 뜨거우니까 느리게 식는단 말이에요. 느리게 식으면은 자기들끼리 뭉칠 시간이 길어져서 결정이 크기가 커진단 말이죠. 요런 걸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이 화성암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분류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 축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결정 크기가 크냐 작냐. 교과서 순서대로 적을게요. 작다, 크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색깔이 밝다, 그리고 어둡다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쌤이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외우라고는 안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결정 크기가 작은 애를 우리가 색깔에 맞춰서 적을게요.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결정 크기가 큰 친구를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때 뭐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인 현무암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화강암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 주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화강암은
화강암이라고 얘기하면서 적은 거 맞죠? 자, 화강암은 밝고 심성암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크기가 큰 심성암이고, 현무암은 어둡고 결정 크기가 작은 화산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색깔이 결정되는 이유는 광물의 색깔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어두운 광물이 많고요. 여기엔 밝은 광물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화성암에 대한 분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변성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성암은 좀 독특하게 퇴적암이나 화성암 혹은 변성암이 어, 변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앞에 위에 있는 두 개들은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닌데 변성암은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제 성질이 변하는데 가서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한테는 시험에 낼 건 아니지만, 어, 이 높은 열만 받아서도 변성함이 될 수도 있고요. 높은 열과 압력을 둘 다 받아서 변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수준이라서 그렇게 구별해서 가르쳐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성함은 일단은 압력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압력을 받으면은 어떤 방향을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돌이 요렇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잠시만요. 선생님 그림 실력이 나빠서 잠깐 구경을 하든지 시간을 넘기든지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압력이 이렇게 예를 들면 위아래로 눌리는 형태로 작용이 되었다 하면은 이 약간 짜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잘 그릴 수 있을까? 또 시간초를 좀 넘기고 와도 됩니다. 선생님은 왜 이거를 그냥 그림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걸 이걸 직접 그리고 있는 걸까요? 참, 알 수 없다. 그죠?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 다 그렸어요. 자, 위아래로 누르면은 짜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약간 줄무늬 같은 게 생기죠? 요런 줄무늬. 요런 느낌. 이런 느낌. 요 줄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염리가 있는 암석들은 대부분 태 이름이 편자가 붙어요. 한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편이라는 게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편자 들어간 애들은 다 변성함이에요. 이 변성함의 예시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시에는 무엇이 있느냐? 편암도 있고요. 편마암도 있고요. 그리고 규암도 있고요. 대리암도 있어요. 이게 뭐로부터서 그러니까 어떤 암석이 뭐 바뀌어서 얘네들이 되는 것까지는 안 외워도 그냥 요 정도는 알고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암석을 다 배웠는데요. 이 형성 과정에 따라서 생성 과정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이 분류를 했었죠. 이 분류를 했는데 요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석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암석의 순환 과정.
이걸 떠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이 좋은 질문들을 꺼내면은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암석이 뭐뭐뭐가 있었는데 세 가지였는데 뭐였지?를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암석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 방금 배웠는데. 그렇죠? 일단 화성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변성암도 있었고요. 퇴적암도 있었어요. 이 순서를 일부러 아까 배운 순서대로 안 한 거는 여러분도 아무렇게나 얘기를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퇴적암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퇴적암은 퇴적물이 굳어져서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이 쌓이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얘기하면은 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미안합니다. 좀 귀찮아지기도 했고, 아닙니다. 이 여러분이 시험을 공부할 때는 너무 또 컬러를 많이 쓰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 대충 해볼게요. 어, 왜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교과서대로 그리고 싶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시간초를 넘기면서 여기에 퇴적을 적는 순간까지도 넘겨도 됩니다. 네. 아, 교과서 색깔 비슷한 거 못 찾겠어요, 여러분. 네. 어, 귀여운 인간미로 봐주도록 하세요. 자, 퇴적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쌓이고 굳어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다져짐, 굳어짐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뭐 아무튼 다 똑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적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자, 뭐든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퇴적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퇴적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퇴적물은 이 암석들이 그 부서져서 만들어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부서지는 건 아닙니다. 풍화라는 것이 이제 부서지는 것 말고도 성분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녹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풍화, 침식, 운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일이 다 적어볼게요.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퇴적암에 대해서는 다 다룬 거고, 그럼 이제 화성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화성암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마그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또 알아봐야겠죠. 마그마는 암석들이 녹아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화성암 관련된 것도 다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으로 이제 변성암 얘기를 하면 되겠죠. 변성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석의 어떤 순환 과정에 대해서 다 다뤄본 거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암석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암석을 다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암석 말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토양이 있어요. 이 토양은 바로 여기 방금 적어놨었던 숭화라는 개념이랑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암석이 풍화되면 토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풍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암석이 풍화가 되면은 토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토양이라는 거는 어, 토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이 토양이에요. 그렇게 흙이 되는 과정들이 풍화인데요. 이 풍화의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풍화가 무슨 뜻이냐? 어, 여러 작용으로 인해서 암석이 분해 어, 이 부분이 부서지거나 분해되어서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개판이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정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까 여전히 못 알아보겠나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버티세요. 아, 풍화의 방법이 이제 세 가지 종류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물이 얼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물이 암석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막 얼면서 커지고 이런 과정들로 하고요. 그다음에 식물 뿌리의 작용. 식물이 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부서뜨리는 거죠. 그다음에 지하수의 용해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암석이 풍화되기 쉬운 장소는 일반적으로 이 완전 표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위쪽이면 위쪽일수록 더 풍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 토양을 단면으로 보면은 여기 제일 위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토양이 된단 말이죠. 풍화가 많이 된 장소고요. 여기 아래는 암석에 좀 더 가까워요. 얘는 이제 풍화가 덜 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지각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는 다 다뤄봤어요.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는 직권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나 됐는데 고생 많았어요.